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한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집이 없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거나 5천만 원짜리 조립식 창고 같은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삽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에 가깝고 월급은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에는 수조 원의 빚이 있죠. 이 정도면 파산 직전의 노숙자 스펙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왜 스스로 거지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진짜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자본주의의 치트키를 쓰고 있는 걸까요? 머스크는 트위터에 선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물리적 재산을 팔고 있다. 집조차 소유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는 캘리포니아의 대저택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역시 화성에 갈 남자는 다르다. 무소유의 성자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이건 성자의 행보가 아니라 타짜의 베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부자의 기준은 통장에 찍힌 현금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에게 현금은 썩어가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머스크가 집을 팔고 현금을 없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가 현금을 소유하는 순간 누군가 그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합법적 약탈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무보수로 봉사한다 라고 말하죠.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거대한 벽, 근로소득세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1억을 받으면 세금으로 떼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머스크는 소득이 0원이니 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는 바보라서 월급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월급 따위로 재산을 쌓는 것이 노예의 방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테슬라 모델 S를 몰고 전용기를 띄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부자들만의 비밀 통로입니다. 머스크의 재산은 대부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입니다. 주가가 폭등해서 자산이 100조 원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와, 대박이다 하고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겠죠. 하지만 그 순간 세무조사관이 나타납니다. 수익의 20에서 40%를 양도소득세로 내세요. 머스크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주식이 1000조가 되어도 안 팝니다. 팔지 않으면 그건 수익이 아니라 그냥 숫자일 뿐이고 국세청은 숫자에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바이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데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기술입니다. 머스크는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담보로 수조 원을 빌립니다. 내 주식 가치가 200조니까 한 10조만 빌려줘. 은행은 당연히 오케이 하죠. 자, 여기서 퀴즈.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0조 원에 대해 세금을 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빚은 소득이 아니니까요. 머스크는 세금 40%를 내는 대신 은행에 이자 3%를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40억 세금을 내겠습니까? 3억 이자를 내겠습니까? 그는 이 합법적 대출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합니다. 돈은 쓰지만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이른바 바로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언제 갚냐고요? 그는 갚을 생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머스크 같은 부자에게 죽음은 최종 절세 카드입니다. 미국 세법에는 스텝 업 인 베이시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죽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주식의 가치는 그가 처음 샀던 1달러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시가로 재설정됩니다. 즉 그동안 올랐던 수천 배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 삭제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주식을 팔아 아버지가 남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은 수백조를 세금 없이 손에 쥡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 단계입니다. 죽음조차 부의 대물림을 돕는 이 시스템, 공정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2021년 머스크는 13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금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봐 머스크도 결국 세금 내잖아 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건 그가 착해서 낸 게 아닙니다. 스톡옵션 만기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행사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때조차 그는 트위터 투표를 통해 민심을 얻었고 테슬라 주가 조정의 핑계로 삼았다는 겁니다. 13조를 냈지만 그가 얻은 지배력과 홍보 효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나기를 피한 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도 그 빗물로 농사를 지은 셈입니다. 머스크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쓰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돈은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입니다. 그는 현금을 소유함으로써 세금이라는 손실을 보는 대신 기업의 의결권을 틀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권력을 소유하기로 한 겁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머스크의 통장 잔고가 영원에 수렴할수록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현금을 포기하고 자산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재산 영원쇼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메커니즘을 엿봤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부자들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는 물의 규칙이 이렇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한 국가의 세금 시스템은 결코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처럼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본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노동의 대가인 세금 떼인 월급에만 매달리시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이제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뒤통수를 짜릿하게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스크의 이 황당한 영원 전략, 여러분은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비밀이었습니다.